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비만, 네. 당뇨, 혈당 스파이크. 이거에 비하면 비만은 문제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거일 분들이 많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남북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이것만 좀 해보자 그래. 라는 의견이 도대체 90%. 달나라는 뭐하러 가냐, 이것도 해결 못하면. 화성 못 가도 된다, 이거 하나 해결해다오. 네. 어. 자, 오늘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탈모. 이야. 탈모. 자,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이 탈모 이야기 해주신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탈모. 안녕하세요. 야, 이 민감한 주제를. 야, 선생님은 뭐 탈모 걱정은 평생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또 감수성이 예민하신가 봅니다. 예. 지금 시기가 이제 12월 말이고 연말이고 예. 하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새해 각오도 다지고 예.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와 탈모가 무슨 상관이 있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냥 괜히 아무 연관도 없고 모티브도 아닌데. 떠오른 탈모. 아니 사실 그 요즘에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졸업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몇 년 전 졸업식에 너무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서 기억이 났는데 중동 하이스쿨에서. 아, 네, 맞습니다. 네.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사회를 보시던 분이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요,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에게 마이크를 주고 이제 뭔가 발언을 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해 다짐 계획.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고3 담임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된 거예요. 남자분이셨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받으신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진행자분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한마디 해줘라.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고3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좋은 말은 평소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 딱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저희는 남고죠. 남학생들이니까 얘들아 다른 것보다도 탈모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그거 진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자기가 탈모가 시작됐는데 병원 늦게 가서. 탈모 약을 먹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 된다 이런 얘기 듣지. 그래서 그걸 안 갔더니 머리 다 빠졌다. 난 진짜 후회된다. 그때로 돌아가면 남자가 여자 되건 말건 난 탈모약을 먹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친한 여사친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남성성이 좀 약한 사람, 약한 남자와 헤어가 없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남자와 누가 좋냐? 표준 대비 비슷하게 적다. 머리털이 없거나 뭐 남성 호르몬이 적거나 그럼 무조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머리 없는 사람 무조건 탈락이라니까.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반드시 한 사람과 꼭 살아야 한다면 나는 헤어는 양보할 수 있다. 아 정말? 아니야. 그 엄청 엇갈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어는 난 도저히 안 되라고 하면 많은 남성들이 사실은 헤어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했겠지. 그렇지. 그런데 아니야, 헤어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제때 병원에 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꼭 헤어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아니지, 헤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차라리 탈모가 낫습니다. 탈모 no problem 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로 가보죠. 예. 네. 맞습니다. 힘들다. 예. 사실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고 달에도 간다는데 왜 탈모가 아직도 정복이 안 되냐 예. 이런 얘기들 많이 농담처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원인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이미 시작되고 나면 이거를 뭐 되돌리거나 치료하는 방법도 마땅치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약들 뭐 대표적인 것들 막 2가지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시판도 된다고는 하는데 또 말씀하신 부작용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예. 네, 최근에 탈모와 관련돼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연구 방법이 결과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 가져왔습니다.
이야. 네. 오늘 이 영상은 저희가 그 생방송 중에만 공개하고 별도 영상으로는 공개 안 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영상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재밌는 게 탈모가 옛날에는 또 과거 고대 시대에는 좀 더 오히려 좋은 요소로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다고 남성성의 해요. 상징이기도 했죠 옛날에. 네, 그리고 좀 이제 뭐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뭐 아니면 좀 뭐 종교적 지도자 아니면 예. 정치적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근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탈모는 왜 일어나는 거냐? 저희의 이제 머리카락 즉 모가 자라고 있는 이제 모근 모낭 이제 모낭이 있고요. 모낭 안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 구조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파여 있고 거기에 털이 하나 꽂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예. 이 모낭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우리 그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예. 이제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모근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사실 단순하지만은 않고 여러 겹의 세포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를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닥가닥마다 세심하게 우리는 근육이 하나씩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근육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다 근육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모낭 옆에 이 비스듬하게 박혀 있는 근육이 있는데 뭐 기립근 살 속에 그죠? 네네. 살 속에. 잇모근이라고도 하고 이제 털을 세움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막 닭살 돋는다, 막 그러면 소름 털 돋는다 쓰고 할 이게 때 털 쓰고 하는 거. 털이 딱 서는 이유가 저 근육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근육이 확 수축이 되면 이게 확 당겨지면서 털이 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 뭐 쓸데없이 저런 기능은 없을까? 저 기능이 쓸데없다고요? 쓰는 게 뭐가 필요해 이게? 근데 저게 생각보다 이제 사람한테는 별 필요가 없다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진화의 또 증거로서 하나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털이 긴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 때는 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워 있는데 뭔가 적을 만나거나 굉장히 당황하거나 공포스러운 순간이 오면 순간적으로 털이 쭈뼛 서는 예.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썰들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좀 커 보이게 만들어서 그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쓰는 네. 게 아니라 네. 의도적으로 세운다. 의도적이라기보다 털을 이제 세우다. 그쵸. 털을 세워서 적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한. 나 사실 이렇게 큰 애야. 나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한 가지 예.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 이제 공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추위에 의해서도 이제 털이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이 좀 털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야. 것들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 근육이 이제 이식되는 기술도 발전되면 좋겠네. 왜 털을 세우게? 털 세워서 뭐 하냐니까 아니 뭐 사람이.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아무튼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사람은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몸에 이제 털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진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동물들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제 이런 용어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리카락의 단면이에요. 머리카락도 사실은 우리 그냥 봤을 때 그냥 한 가닥 해봤자 그렇게 예. 복잡한 구조 같이 보여지지 않지만 단면을 잘라서 내부를 보면 굉장히 겹겹이 여러 종류의 세포나 아니면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에 단순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특성도 있죠. 뭐 이걸 복원을 하거나 뭘 만드는 데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지금 B는 그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자른 단면입니까? 맞습니다. 네. 아, 저 빨간색이 말씀하셨던 그 근육이군요. 근육은 여기는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머리에 여기에서 이 단면, 털 부분만 털의 단면. 잘라서 보는 레이어가 모습입니다. 여러 겹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요, 학생들하고 가끔 이제 머리카락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갈색이나 검은색 머리카락 같지만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가에 보면은 투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상 머리카락에 어떤 색깔이 있는 부분은 가운데 샤프심처럼 심지 부분만 갈색이 색깔이 있고. 있고요. 겉에는 투명하게 여러 겹의 세포로 덮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소중한 모낭 하나하나마다 털이 한 가닥씩 자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 모낭의 개수가 내 머리카락의 수입니다. 머리카락의 개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낭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태아일 때,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모낭이 형성이 되고 가지고 태어나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늘어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발달 시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G를 기준으로 표현을 된 건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0에서부터 시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쥐는 보통 태어나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 동안에 모낭이 점점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었는데 예. 두피가 그냥 피부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우리를 치면 두피가 되겠죠. 예. 두피 부분이 여기 여러 겹의 세포들이 뭔가 아래에 있는 기저의 세포들과 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점점 두터워지면서 층을 형성하고요. 예. 그 층이 또 여기 깊어지면 주변에 뭐 혈관도 형성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근의 모습, 모낭의 모습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직도 저거를 인공적으로 저 모낭을 만들진 못하나 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대로 이렇게 뭘 작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게 만드는. 근데 이게 거 개발되면 좋을 것 생각보다 같은데. 미묘한 게 그러니까 결국 피부잖아요. 예. 우리 피부 단면 구조를 보면 표피가 있고 그다음 밑에 진피라고 부르는 진피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층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모낭은 이제 보통 진피의 존재를 하거든요. 표피가 아니라. 예.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고 진피만 덜렁 작용해서 그러니까 진피 안에 있는 성분들만 덜렁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표피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해서 보면은 보통 뭐 초기 발생할 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레이어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여러 레이어가 동시에 관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발생 과정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나겠죠. 근데 머리카락도 생각보다는 단순하지 않은 게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가 뭐예요? 3단계 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카락이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 머리카락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일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퇴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휴지기가 있다고 해요. 하나의 기준으로 한 개 머리카락의 하나의 기준으로 어떤 모낭을 기준으로 어. 그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오는 성장기가 있고요. 예. 그 성장기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원그래프가 있는데 이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게 이제 성장기라면 이때는 길이도 길어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퇴화기가 찾아옵니다. 걔는 일평생 하나의 머리카락은 하나의 모낭에서는 네. 쭉 자라다가 네네. 결국 얘가 퇴화돼서 힘이 없어진다. 그쵸. 그래서 그 주기가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뭐 남녀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3, 4개월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평균치를 하나가? 봤을 때. 네. 아. 모낭 하나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 나오다가 자라다가 점점 어느 얘가 순간이 힘이 되면 없어져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추고 그 유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퇴화기가 찾아온 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이 끝부분이 수축이 되면서 예. 이제 점점 얘를 머리카락을 탈락시킬 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지기가 찾아오면 얘는 탈락되고 머리카락 빠지고 네, 그렇다고 이제 바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휴식기를 가진다. 그 한 사이클이 총 얼마나 돼요? 한 사이클이 한 4개월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자라고 모낭 하나에서 1년에 한 3개 정도가 났다가 없어지고 났다 없어지고 났다 없어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때 없으면 이제 예. 바로 막 다 같이 막 흙 빠지고 다 같이 막 자라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모낭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뭐 생겨나는 시점도 다르고 자라는 시점도 다르고 그게 이제 항상 일괄적으로 일어나진 않으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평균적인 수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럼 있는 셈이 중간에 되는 거죠. 있는 머리줄 잡아 뽑으면 얘가 수명이 있는데 수명을 다 하기 전에 빼버리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모발 사례. 사례네 사례. 저 자연스러운 탈락은 아니고 이제 인위적으로 뽑는 셈이 되는데 근데 그럼 어딘가로 탈락한다는 거잖아요. 모발이. 그죠? 1년에 모낭이 계속, 3개. 계속. 보통 한 그쵸. 10만 개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1년에 30만 개가 내 머릿속에서 뭐 탈락된다는 거잖아요. 그 샤워할 때 그래서 계속 머리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에 1000개 꼴인데 1000개까지 되나요? 예, 30만이니까요. 아, 네. 최소한 500개는 되잖아요, 그럼. 그 500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누가 밤에 몰래 뽑아가는 게 아니라면 빠지면 봐요. 요만한 조각이 빠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한 그래도 꽤 긴 머리가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하루에 500개가 빠지려면 잠잘 때도 빠진다고 가정하더라도 3분의 1나씩 빠져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알고 머리카락이 봅니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뭐 예. 깊은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본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숫자는 그 정도 되는데 아까 4개월 말씀드린 건 이제 남녀 구분하지 않고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남성 같은 경우에 3, 4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 4, 6개월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주기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럼 그 그런 자리에서 차이들도 또 있는 나고 거죠. 그 자리에서 또 나고 그 자리에서 또 나고 네, 계속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래서 날 안 나기 시작하면 대머리. 그것은 이제 네. 근데 왜 나이 들면 자꾸 빠져요? 아. 그 수명이 예를 들면 하나의 여기서 모낭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제한돼 있나 보죠? 얘네도 결국 세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포가 영양을 계속 공급을 받고 그게 이제 모근이라고 하죠. 모근이 예. 이제 모유도 세포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영양분이 가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산소랑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뒤에 나오겠지만 혈관이 계속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예. 근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혹은 다른 이유들로 그쪽으로 가는 이제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니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런 이유들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하암 치료 중에 이제 화학적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약물에 뭘 의해서 빠지잖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예.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탈모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도 일생이 있다. 머리카락의 일생. 야, 네, 같은 자리에서 머리카락도 계속 일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탈모도 사실은 종류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예. 의한 탈모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고 해서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증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해서 이제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야. 그래서 이제 뭐 남성에게만 탈모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예. 여성에게도 탈모가 일어나긴 하는데 양상이 다르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성에게만 탈모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알려져 참 있습니다. 신기해. 왜 여기만 이렇게 항상 빠질까? 옆에는 또 있고. 옆에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절에 의학의 아버지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머리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머리, 그러니까 뒷부분과 옆까지만 오는 이 상태를 히포크라테스 화환이라고 서양에서는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머리의 대명사 히포크라테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게요. 탈모가 이렇게 예. 진행이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 종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여기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테스토스테론은 이 5알파 이제 환원 효소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드로겐 탈모의 95%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즉 얘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일이 그러게요. 일어나냐라고 예. 한다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맨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머리카락이 모낭에 이제 딱 잡혀 있고 네. 아래에는 모세혈관이 흐르면서 모세혈관과 이 모유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일단 모낭이 수축돼서 머리카락 이렇게 눌린 것처럼 수축이 돼서 점점점 이제 가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즉 여기 보면은 지금 모낭벽이 두껍지 않고 머리카락이 꽉 차 있는데 예. 지금 두 번째 그림 보면 모낭벽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수축이 되고 있죠. 머리카락이 얇아진다. 네, 수축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얇아지니까 더 길게 자라기가 어렵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마지막 단계처럼 혈관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끊어지면 정말로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진행될 수 없기 머리카락이 때문에 두꺼운 게 굉장히 좋은 거네요. 건강한 거네요. 그런 건강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촉진되기 때문에 결국 탈모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 때문에 제가 얇아져서 네, 가늘어져서. 가늘어져서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분리가 돼서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서로 머리카락 씨름. 끊기 씨름하는 거. 머리카락이 탄탄하고 굵으면 그거는 좋은 거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저기에 따르면 좋은 저러면 거네. 잘 빠진다는 거죠. 그쵸? 굵으면. 얇으면 굵으면요. 굵으면 자연스러운 탈락은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는 건 굵어서 그래요? 가늘어서 그래요? 가늘어서 그런 거지. 점점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거지. 근데 보통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가늘어지나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늘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힘 좋은 남자들은 가늘어져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아니면 힘 좋으니까 머리카락도 굵고 안 빠져서 이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결국은 이게 남성 호르몬 자체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본 것처럼 형태가 변하고 그 변한 결과물이 많아지면 결국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환원 요소가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런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그쵸? 가늘어져요? 하지만 원래 많으면 이제 전환되는 전환된 것의 결과물도 많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항상 그렇다고 또 말할 수는 없죠. 그래요. 효소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모수가 적을 수 있으니까 모낭 자체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효소가 적을 수도 있고 애초에 모낭이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어쨌든 되겠죠. 그 얇은 머리카락이 얇아. 그러면 뭔가 탈모의 위험이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점점 가늘어지다가 아까 수축이 빠지는 됐잖아요. 거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렇죠. 근데 시작 지점이 조금 더 풍성하다면 가는 이유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냐 적어서냐? 그것은 애초에 타고난 머리 두께를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카락 두께를? 아니 어쨌든 그렇진 어쨌든 않고요? 가늘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성이에요. 네. 저에게는 남성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상남자를 원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헤어스타일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풍성한 분을 골라야 됩니까? 아니면 빛나리를 골라야 됩니까? 그 머리카락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대머리가 힘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런가요? 속설인가요? 그거는 힘이 제가 좋아서 잘 머리를 모르겠어요. 탈모가 되는 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말하는 힘이 보통은 이제 어떤 근육의 그런 힘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냥 남성 호르몬이죠.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많은. 혼자 야한 생각하고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또 이렇게 여쭤보고 역으로 여쭤보게 되는데 생식세포가 많은가요? 제가 그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액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근본 에너지가 그 남성 호르몬이죠. 그 남성 호르몬이 정말요? 많으면 뭔가 난폭해진다. 그런 거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감정에도 관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격에 관여를 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식 능력에 물론 영향이 있겠죠.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일직선 관계는 아닐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속설과 같은 정설. 왜 안전 선생님 괴롭히냐? 본인이 관심 없을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존중합니다. 근데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공부해 오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탈모약이 있잖아요. 탈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게 미녹시딜, 그다음에 피나스테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결국은 아까 모낭의 어떤 그 생애 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성장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장기를 늘려주니까 결국 머리카락이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계속 남아있다 보면은 머리 빠지는 즉 탈모가 점점 지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머리카락을 뭐 새로 자라게 한다거나 사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지연만으로도 현재까지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제 둘 다 중요한 부분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뭐 복용을 하거나 이제 도포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와. 자, 이 사진은 잘 봐야 지난달에 돼, 이제 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달걀 혹시 지지난달인가요? 달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데 기억합니다. 달걀로 한 실험이에요.
PBS는 그냥 대조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달걀에다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제 혈관이 생성되는 걸 이제 실험을 이제 관찰하고 싶었던 건데 예. EDDR이라는 거, 그 다음에 VEGF라는 거, 이 물질들을 첨가했을 때 혈관 형성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분명 둘 다 혈관 생성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불리우는 물질입니다. 예. 지금 얘는 첫 번째는 그게 결여된 아이였는데 이거를 떨어뜨려 줬더니 혈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예.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가운데 있는 애인데 이 2DDR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물질입니다. 얘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안 넣어놨네요. 네, 2-디옥시디리보스라고 해서 예.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면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보통 DN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몸에 예. 염기 서열을 이루는 이제 DNA라고 얘기하는데 DNA의 원래 구조를 보면 가운데 당이 있어요. 오탄당이 있는데 그 당을 이제 디옥시리보스라고 합니다. 네. 이 디옥시리보스의 전구체 물질인데 결국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당이에요? 당 성분입니다. 당? 단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첨가를 해줬더니 혈관이 자라나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당을 넣었더니 혈관이 자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 혈관이 생성되는 걸 자극하는구나. 이런 걸로 이 당이 알려지게 됩니다. 처음을. 예.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뭐에 응용을 하게 됐냐면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혈관이 빨리 만들어지면 빠르게 재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혈관을 통해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상처난 부위에 저거를 이제 뭔가 떨어뜨리거나 해서 좀 상처 치유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 쥐를 대상으로. 그런데 그걸 한창 하다 보니까 저걸 떨어뜨린 상처 부위에 털이 털이 나요? 자라는 거예요. 어허. 예. 대박.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잘하면 탈모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연구진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물질을 이제 한번 주입을 해보자, 쥐에. 대신에 탈모를 좀 유발을 시켜야 되니 쥐 예. 몸에 우선은 테스토스테론을 주입을 하고 예. 그럼 이제 탈모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대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물질을 떨어뜨려서 이게 얼마나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6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한 애들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아까 2DDR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떨어뜨리지 않은 애와 떨어뜨린 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미녹시딜이라는 거 있는데 예. 미녹시딜을 한번 처치한 애. 그 다음에 2DDR이랑 미녹시딜을 같이 한번 섞어서 처치한 애. 이런 식으로 뿌려줘요.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당의 효과인데 당만 떨어뜨려서 뭔가 효과가 있고 없고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예. 비교를 위해서 유명한 탈모 치료제의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려고 했던 봤더니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그냥 한번 찍 뿌리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피부 부위에 잘 부착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물질이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즉 이 2DDR이라는 당을 한번 뿌리고 말 게 아니라 뭔가 패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붙여놓고 예.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얘한테 영향을 줘서 결국 탈모 방지 혹은 탈모 치료 효과를 주나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젤이라고 불리우는 물질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우리 그 겔 같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 만들어서 했더니.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봤더니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실험 과정을 보면 쥐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수컷쥐 태어난 지 7주 된 수컷쥐를 준비했다고 하고 얘네한테 처음에는 이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패치에 이제 패치 형태로 만든 그 겔을 부착을 하고 그 뒤로 이제 한 20일 정도, 21일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 거죠.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모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 쪽에 이제 제모를 하고 거기에 물질을 주입을 하고 이제 결과를 본 거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다.
그쵸, 있었겠죠. 있으니까 이제 연구가 나왔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일단 결과를 이제 하나씩 보면 예. 이거는 첫 번째 결과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패치를 붙여서 이제 패치에 물질을 발라서 그걸 붙였는데 붙인 패치에서 그 물질이 안정적으로 정말로 배출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A, B의 결과를 통해서 아 이게 안정적으로 배출이 꾸준히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도포한 지 4시, 붙인 지 4시간, 하루, 뭐 일주일 이렇게 있어 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배출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 꽤 안정적으로 배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다. 네, 네. 즉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 실험 결과인데요. 어머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일 동안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대조군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 쥐는 얘는 이제 탈모도 없는 완전 아무 처치도 안 한 건강한 쥐고요. 등 쪽에 면도를 해가지고 지금 제모를 해가지고 예, 예. 살이 좀 보이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지금 피부에 와. 색깔이 좀 변한 걸 보실 수 오. 있죠. 이거는 지금 털이 난 게 아니고요.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몸에 이제 털이 날 때 이게 쥐를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회색쥐인데 쥐 몸에 털이 날 때 이런 핑크색 피부 상태에서는 털이 나지 않는데요. 이때의 모낭 상태는 아직 털이 날 준비가 안 된 시기고 회색빛으로 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털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14일 때부터는 이제부터 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22일째 되니까 털이 완전히 자랐죠. 그래서 이게 이야. 정상적인 상태의 쥐가 예. 점점 털을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냥 가만 놔뒀을 때. 네, 예. 그냥 21일 동안 가만 놔둔 쥐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쥐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토스테론 이제 처리를 하고, 즉 탈모를 유발시킨 다음에 각각 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얘는 뭘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T4, T5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금 T4가 미녹시딜 처방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즉 탈모제를 처치한 애들인데 이거 먼저 보시면 처음에 완전히 밀었을 때 그 다음에 7일 지나니까 얘도 정상이랑 똑같이 회색빛으로 예. 멜라닌 예. 색소가 나왔고 그다음에 털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얼추 회복이 됐죠.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미녹시딜의 효과고요. 예. 그다음 T3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주목했던 그 당의 효과입니다. T3를 보면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옆에 T4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즉 이게 기존의 탈모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일주일 지났을 때나 14일 지났을 때나 21일 지났을 때 상태가 비슷하다. 비슷하죠. 근데 NC 아무것도 안 됐을 때도 저렇게 나는 거. 얘는 이제 원래 탈모가 아니었으니까. 아. NC는 원래 탈모가 아닌 애들, 그다음에 T1, 2, 3, 4, 5는 탈모인 애들. 아. 근데 1이나 2는 이 이제 탈모 치료에 관한 당이나 아니면 치료제에 처치를 안 한 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회복이 확실히 안 나는 안 거고. 됐잖아요. 예. 얘네에 비하면 3, 4가 확실히 회복이 됐고 5를 보면은 5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처치한 애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얘도 확실히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와. 그래서 이거 좀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더 네. 예? 네. 빨리 지금 수시를 해야지 그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가 예. 이제 그 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뭘 봤냐면 이거는 전체 사진을 찍어서 본 거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회복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T3, 4, 5번에서 그런 효과가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거, 경향성이 비슷한 걸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작점은 당연히 똑같고 가장 진한 NC는 원래 이제 정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1, 2는 경향성이 비슷하고 3, 4, 5가 경향성이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 당이 탈모 치료제랑 비슷한 효과를 계속 가져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것도 비슷하게 이제 하나하나 척도를 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모낭에서 자라나온 그 털을 한 가닥씩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가닥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길이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자라나온 털의 길이. 그래서 NC가 정상이죠. 정상에 비해서 3, 4, 5를 비교해 보면 3, 4, 5는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어서 정상만큼 길이가 회복이 됐고 1, 2번은 탈모의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다. 즉 처치하지 않은 것들은 역시 효과가 없더라. 이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네. 그냥 탈모가 없는 애들과
이런저런 처치를 한 애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당을 처치한 애들 네. 그러니까 당을 처치한 애들과 탈모 치료제 쓴 애들하고 비슷한데요? 네, 비슷하죠. 그럼 탈모 치료제 그냥 하면 되지 저 당은 왜 탈모 치료제가 근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계속 이프로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작용 없는 네. 탈모 치료제? 네. 저 지금 그거 때문에 연구하는 되게 심각한 부작용이잖아요. 아, 연구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네, 알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본인 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경 비교한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예. 이제 자라나온 머리카락의 어떤 굵기도 비교했을 때, 이거 봐라, 정상하고 비교했을 때 3, 4번을 보니, 정상하고 거의 가깝게 굵어진 걸 볼 수가 있구나. 1, 2번은 약하구나. 그리고 5번도 의외로 여기서는 좀 약하게 나왔죠. 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볼 거냐, 무엇을 본 거냐면, 이제 머리카락 말고 머리카락이 자라나온 그 두피를 피부를 한번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부 절편에서도 혹시 차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나라고 본 건데 여기서 자라나온 즉 털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여기 모낭의 길이가 또 있는데요. 모낭의 길이 역시 이건 정상은 이만큼 길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탈모가 일어난 T1과 T2는 모낭이 굉장히 짤뚱하게 변했죠. 예. 그다음에 3, 4, 5번을 봤을 때 얘네도 이제 뭔가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1, 2번과 비슷했을 텐데 얘네는 회복이 돼서 정상에 가깝게 길이가 그러네. 점점 길어졌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 두피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네, 두피를 이제 잘라서 조직 세포를 염색을 네, 해서 네. 본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밀도입니다.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털이 얼마나 빽빽하게 났느냐 이걸 보는 건데 정상치 얘가 제모를 했다가 다시 자라나온 털의 밀도고 1, 2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탈모인 녀석들 3, 4, 5는 회복한 녀석들입니다. 오, 3, 4, 5 되게 괜찮은데. 확실히 예. 1, 2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당이 3이죠, 3. 네, 3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는 3번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했던 매개 지표는 뭐냐면 네. 다음으로 확인한 건 바로 얘네인데요. 얘네도 한번 봤을 때는 모낭 자체의 직경입니다. 즉 머리카락 굵기가 아니라 모낭의 이제 굵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 네모를 쳐놓은 게 위에 거는 이제 탈모가 아닌 녀석 정상, 밑에는 이제 탈모였는데 당을 처리했던 녀석이고요. T4는 이제 그 탈모 치료제 처리한 녀석. 그 다음에 1, 2는 탈모인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많이 회복이 됐다. 모낭도 굵어졌고 머리카락도 굵어졌다. 우리는 봐봐 효과가 있지.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 당이라는 게. 그 당이 사실은 아까 그 DNA를 구성하는 당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몸을 만드는 블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얘가 아까 이제 혈관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원래 피부 재생이나 세포 자체의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긴 그 당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넓게 봤을 때 머리카락 관련해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를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낭 직경, 모낭 밀도, 그다음에 아까 머리카락 직경, 머리카락 밀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얘는 이제 그 뭐랄까 성장기인 그러니까 이 모낭이 성장기인지 휴지기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겹겹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가 다 있는 이 지점이 다 존재하면 성장기인 거고 얘는 이제 하나 탈락이 되어 있으니 얘는 휴지기라고 이제 해석을 하던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성장기인 모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T3에서 높게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를 계속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얘는 효과가 있어. 저렇게 예. 봐도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봤을 때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찾았다. 드디어 우리 몸 안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에 얘네를 패치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일주일 이상씩의 효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탈모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대박이네요. 너무 좋죠. 지금 뭐 노벨상 줘야 된다고 난리네.
근데 이 연구가 이제 올해 나온 연구거든요. 예. 올해 7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발 빠른 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팔아야 된다. 그렇지. 네. 또 이 성분을 팔거든요. 그거를 뭔가 이제 액상으로 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걸 좀 첨가해서 지금 팔아요? 미국에서 좀 팔았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됐다고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쥐에서 실험을 해서 이제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발표가 됐어요, 연구로. 예. 근데 사실은 한계점은 있잖아요. 딴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효과는 쥐까지밖에 안 봤는데 섣불리 이거를 이제 막 팔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피부 어떤 부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쥐에서 이제 머리에서 사실 하진 않았고, 뭐 쥐는 물론 온몸이 다 털이라 비슷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그 부위에 해당하는 뭔가의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묘한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섣불리 이렇게 사업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았으니 그러니까요.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니 그래도 동물 실험에서는 꽤 그럴듯한 효과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게 뭐 연구 결과를 뭐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게다가 패치 형태면은 뭐 잘 때 붙이고 있다가 그렇죠? 생활할 때 떼고 네. 그러면 되니까 이게 괜찮지 않나. 이런 식의 그러네.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와. 괜찮은데? 그 부작용 없는 탈모 치료제. 네, 그게 사실 중요하죠.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박. 그래서 이렇게 탈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냥 끝낼까 하다가 약간 좀 그래도 연말인데 좀 너무 헛헛한가 싶어서 예. 이제 귀여운 사진 한번 또 귀여운 띄워주시면 사진이요? 예. 이 친구는 여우. 네, 여우처럼 생겼죠? 놀랍게도 늑대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 사는 늑대인데요. 예. 그래서 이름이 에티오피아 울프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고지대 초원에 사는 무려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얘가 늑대예요? 네. 몸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 몸무게가 한 12에서 16kg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개 정도의 크기인데 예. 문제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큰 동물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최상위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동물이고 여기 입에 물고 있는 게 쥐인데요. 주로 이런 설치류들 잡아먹어서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야생동물 사진을 찍으시는 어떤 작가분이 우연히 이런 장면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저 뭘 하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꽃을 먹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게 역시 그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만 사는 식물인데요. 저게 꽃이에요. 꽃인데 안에 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꿀을 빨아먹는 저 거다. 꿀이 그렇게 맛있대요. 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꽃의 꿀을 빨아먹는 거는 우리 곤충들이 많잖아요. 곤충이나 아니면 작은 새 종류 정도가 꿀을 먹고 대신에 꽃가루를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수분을 도와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늑대가 와서 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쭉 계속 몇 달을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자주 와서 먹고 심지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같이 먹고 사람이 아카시아 꽃 따먹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네요. 네. 애기들 데려와서 같이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꽃도 여기 아래쪽 꽃일수록 먼저 피어서 먼저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밑에 많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저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계속 이제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주목을 한 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예. 거칠게 먹다 보니 입 주변에 꽃가루가 엄청 많이 묻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이러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꽃에 가겠죠. 또 꿀 예. 먹으러. 아 얘가 꿀벌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한 1시간 반 동안 한 30개의 개체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덕분에
수분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연구로 주목을 받았냐면 사실 기존의 수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곤충이나 작은 새 그리고 동물도 있긴 하지만 다람쥐 정도의 되게 작은 동물들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알려진 수분 매개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인상적인 연구로 올라와 있길래 반가워서 수분 연구. 가져왔습니다. 야, 늑대가 아주 꽃들한테는 효자네, 효자. 그쵸. 그것도 대량으로. 곤충이면 막 이렇게 조금 옮길 텐데 쟤는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입 주변에 잔뜩 묻히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수분이 가능하고 늑대 입장에서는 네. 아 늑대도 단맛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되고 아 얘는 또 꿀을 좋아하는구나. 안 선생님은 요런 거 좋아하셔. 귀여운 애들 나오는 거. 이쁘네. 자칼. 자칼. 이디오피아 늑대? 네. 에디오피아 늑대.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종이라서 아이고야. 네, 보호가 좀 시급하다고 하긴 합니다. 야, 영특하네. 꿀이 있는 걸 알고 꿀도 빨아먹고. 아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평화롭게 이렇게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이 참.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훈훈하게. 오늘은 연말이라 모든 탈모인들한테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런 걸 하신 거죠? 아이 그럼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이 그쵸. 새해가 되면 또 한번 연구가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탈모인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아주 먼 나라 사람 같죠? 아니 저도 요즘 머리 많이 빠져요. 많으니까 많이 빠지죠. 샤워하면 많이 빠져요. 막 큰 머리카락이 할 정도로 많이 빠지던데. 하나도 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안 빠져요. 숙연. 야, 머리카락 그게 뭐라고? 어? 한 빠지면 잘 나지도 않고. 그렇게 나이 드는 게 뭔지 그죠? 네. 그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 많이 자란다 이런 거에 연구 결과나 이런 건 없죠. 저도 그런 거 봤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인데요. 네. 그게 아까 우리는 이제 탈모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계속 얘기했지만 남성 호르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들이 영향을 다 주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것도 몸에 물론 이제- 호르몬을 네. 막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탈모에 그렇게 안 좋다고. 스트레스 있으면 머리카락 빠지고. 네, 스트레스 심하면 머리카락 빠지는 게 진짜고 예, 그래서 예. 뒤에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 봤더니 탈모 증상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탈모의 원인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 알아는 연구도 있긴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때 약간 원형 탈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 원형 탈모 썼는데 진짜 신기한 게 병원 가서 이렇게 약을 바르니까 확 나더라고, 그냥. 진짜 신기하게. 역시 10대. 그 약이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뭘 주는데 그걸 바르니까 그냥 낫던데? 오.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별거 그 아니야. 약이 옆으로 막 번졌구나 지금 막.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려운 네.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탈모 이야기, 탈모에 희망을 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게요. 네. 극복합시다. 네, 당이니까 뭐 별로 건강에도 나쁜 것도 없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네. 잘 들었습니다. 안지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